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에 한 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졸립긴 했지만 내심 굉장히 뿌듯했어요. 다 자고 있는데 난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그때 제 방 그 책상 너머로 이렇게 창밖이 내다보였는데 밖에 길을 보니까 새벽 3시인데도 버스도 다니고 간간히 길에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신문 돌리는 소리도 나고 우유 배달하는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어쩌다가 진짜 한 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은 어쩌면 항상 한 발 나보다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부지런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꼭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제목 추론 함께 하는 날입니다. 자, 제목 추론 유형도 앞에서 공부했던 요지, 주장, 추론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제목은 언제 읽는 거예요? 글을 읽기 전에 독자가 읽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되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추론은 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거다. 어쩌면 답찾기는 제목 추론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요령들은요, 다른 글의 큰 주제를 물어보는 유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글의 논리 구조에 좀 주목하면서 글을 읽는다라든지 해야 한다, should, ought to, have to 이런 의무나 당위의 표현들에 주목한다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강조의 표현들이 있었죠. 오늘 함께할 지문에서는 어떤 강조의 표현들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셔서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다 풀어보고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라고 시작을 하네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근데 어떤 잠재력인지는 뒤에 투부정사가 수식을 합니다. To make a huge leap. 여러분, 도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대요. over니까 뭐를 뛰어넘어서요? current hybrids. 현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넘어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이 글의 소재는 뭐구나? 이 글의 소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구나. 자,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떻다라는 거구나. 이게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구나. 일단 첫 문장 읽는 순간 아, 얘가 혹시 주제문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딱 왔을 겁니다. 혹시 이런 느낌이 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 읽으면서 우리가 가정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아볼게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were first made available. 최초로 이용 가능해졌어요. 누구에게요?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2010년에 이용 가능해졌고요. were initially. 처음에는 quite expensive. 어땠어요? 꽤나 비쌌어요.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첫 문장이 주제문이 맞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뒤에 어떻게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어요? 아, 처음에는 비쌌는데 근데 요즘은 살만하던데요? 라든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든지 뭔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It is hoped though that.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되고 있나요? Models. 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델들이 will be available. 이용 가능해질 거다라고요. Within a few years니까 몇 년 안에 이용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모델들입니까? That will be cost competitive. 여러분, cost competitive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regular cars, 그 보통의 자동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몇 년 안에 이용 가능해질 거야 라는 기대가 되어지고 있대요. 아, 그러면 일단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이 models를 수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아, 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에 생각했던 그대로 주제문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동해서요. 선택지 볼 거고요. 일단 이 문장만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들과 견주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요. 몇 년 안에 이용 가능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지 볼까요?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hybrid cars work. 어떻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작동을 하는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잖아요. 2번 The history of hybrid cars.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사에 대한 글입니까? 이게 이렇게 발전했더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잠재력이 엄청나다. 앞으로 도약할 것 같다. 이겁니다. 3번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the next wave, 다음번 물결, 차세대의 물결이란 이야기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다 이거잖아요. 3번 괜찮네요. 4번은 어때요? Benefits of doing without your car. 여러분 do without이라고 하면 뭐 없이 지내다거든요. 그래서 차 없이 지내는 것의 장점, 차 없이 살아보기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죠. 5번 Energy Crisis, 에너지 위기, The future of fossil fuels, 화석 연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휘발유 이런 것들, 화석 연료의 미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선택지 통해서도 여러분 너무 쉽게 3번이 정답이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꽤 많이 건너뛰고 아주 초반에 답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문장들 마저 읽어볼게요. 자, 일단 가격 얘기는 끝났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get 100 miles per gallon or more 라고 했으니까 갤런당 100마일 혹은 그 이상을 간대요. 자, 1갤런 이렇게 넣으면 100마일 혹은 그 이상을 간대요. 자, 지금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네요. But, 하지만 the advantages, 그 장점이라는 것은요. go way beyond fuel efficiency. 여러분, way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go beyond는 넘어선다 이건데 단순한 그런 연료 효율성이라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면 되겠네요. 연료 효율, 연비도 좋은데 장점이 그게 다가 아니고요. 훨씬 더 큰 무슨 장점이 있대요. 자, 그 큰 장점이 뭔지 봅시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과장이 아니랍니다. 자, 뭐가 이렇게 대단한지, 뭐가 과장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could help save us from oil dependence. 자, 우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해내는데요. oil dependence, 우리가 이렇게 기름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air pollution, 어떤 공기 오염. 그리고 deteriorating이라고 하면 악화되는 이란 뜻이잖아요. 악화되는 대기. 이거 지금 전부 다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하다,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By doing without, 없이 지내다 이거죠. 80에서 90% 없이 지냄으로써 뭐가 없이 지내는 거예요? 가솔린이니까 휘발유의 80에서 90%를 없이 지냄으로써. 근데 이 휘발유라는 걸 뒤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Used by conventional cars, 기존의 자동차들 있죠. 기존의 자동차들에 의해 사용되는 그 휘발유의 80에서 90%를 없이 지냄으로써 이만큼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hese vehicles, 이 차량, 즉 다시 말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could play a key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our getting unhooked from fossil fuels라고 해서 unhook은 여러분 훅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된 게 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unhook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훅에 걸려 있는 걸 떼어내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화석 연료에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죠. 이 부분은 구문 분석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글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나열식 구조입니다. 자, 가격 경쟁력 곧 생길 거고, 연료 효율 좋아요. 갤런당 100마일 이상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낮춰주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의 글이었죠. 자, 그러면 변형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글의 초점이 1위로 모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가능하겠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 추론 이 부분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밑에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은 근거를 쭉 대고 있는데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택 방법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을 껴 넣으면 얘가 바로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로의 출제 가능성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글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지는 글은 항상 무관한 문장 추론이 가능하구나, 이런 출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고, 기존의 그 휘발유 가솔린 자동차는 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저속으로 갈 때는 그 전기 엔진으로 가고, 좀 속도를 낼 때에는 휘발유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고, 이제 여전히 가격대가 상당히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 나온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얘는 운행하는 사람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대요. 저속일 때, 고속일 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가장 큰 특징이 가정에서 얘를 이렇게 콘센트로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서술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구문 분석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사실 얘 전에도 한 적 있죠. 뭐라 그랬냐면 동명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가 와야지.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오거나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와야지.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온다고요. 자, 그러면 앞에 붙은 our는 뭡니까? 자, 근데 이 동명사를 누가 했는지 그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주려면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밝혀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our는 getting unhooked를 누가 하는지 얘를 나타내주는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Over the years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 수년에 걸쳐서. I have asked. ask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목적어한테 to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to do a simple exercise, 간단한 어떤 연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exercise의 내용이 뭔지 뒤에 풀어놨으니까 우리 이런 걸 이제 동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연습을 해달라라고 했냐면 stating, 이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How they intend to influence others every day. 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매일매일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진술하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엑서사이즈, 운동을 갖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도록 요청을 했대요. 자, 그럼 우리 딱 읽는 순간 이 글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이게 주제문의 역할을 하겠네 라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글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요. I'm always both amazed and inspired. 저는요, 항상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inspired니까 영감을 받곤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the answers people give. 사람들이 주는 그 대답에 의해서 항상 놀라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한대요. 자, 이때 사람들이 대답한 건 뭐에 대한 거였을까요? 날마다 어떻게 남에게 영향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A receptionist in a law firm. 그 법률 회사에 있는 접수 개원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직감하셔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사례를 쭉 서술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면 맨 끝쪽에 이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정리해 놨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뒤로 쭉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woman, 이 여성은요, was only a receptionist. 그냥 단순히 접수 개원이었을 뿐이죠. 그 회사의 회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she could influence others.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그것도 in a profound way니까 아주 깊이 있게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holding that intention. 우리가 글을 다 읽지 않아서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주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날마다 오늘이 왔으니까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이 오니까 또 내일을 살고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글은 거기에 대한 글이죠. 선택지로 이동을 해봅시다. 1번이요. Encoura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세요. By your writings. 당신의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의 힘에 대한 글은 아니었죠. 2번. Don't impose your thoughts on others 라고 해서 impose가 원래 무언가를 부과하는 거니까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남한테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요. Facial expressions. 이게 얼굴 표정이잖아요. 얼굴 표정이 reveal hidden intentions.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다. 표정을 보면 의도를 알 수 있다. 표정에 대한 글 아니고. 4번은 어때요?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는 don't always lead to good results. 여러분 이렇게 not과 always가 같이 쓰이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부분 부정입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까? 아닌데요. 5번이요. Your intention. 여러분의 의도. To influence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당신의 그 의도가 can make a difference. 정말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영향을 미쳐야지 라고 마음 먹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리셉셔니스트에 대한 사례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접수 개원이라고 하면 누군지 당최 모르겠죠. 큰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곳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 약속도 잡아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이요. told me that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Her intention. 그녀의 의도는 was that 이런 거다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every person. 모든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met her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녀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got a shot of friendliness. 여러분 이제 shot이라는 게 주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함이라는 그 주사를 맞도록 하는 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래요. 자, so that 이따 구문 분석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they felt.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도록 하는 게 이 사람의 의도냐면 the world. 이 세상이라는 것이 was a friendlier place. 굉장히 더 친절한 장소이구나. 왜냐하면 they encountered her. 여러분 encounter라는 표현이 우연히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기 때문에 이 그녀를 접수개원인 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세상이 진짜 따뜻한 곳이야. 이 친절함에 주사를 맞은 듯한 느낌을 주겠다라는 게 그녀의 의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뒷부분 해석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부분은 구문 분석에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의도는 하루 종일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친절함이라는 주사를 맞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이 더 친절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요. 하시면 되는 거죠. The list of intentions is inspiring. 이러한 의도의 목록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They want to bring kindness.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이라는 걸 불러오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Others, 또 어떤 사람들은 goodness. 저는 선함을, 또 compassion, 온정을, 에너지를, 용기를 혹은 희망을 불러오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이 타인에게 미치고자 하는 그 영향, 의도가 다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Your position, 여러분의 어떤 지위라는 것은요, does not limit the way, 이 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뒤에 주어 동사가 수식을 하죠. You can influence others.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방식을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영향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문장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저 접수 개원이었을 뿐이지만 매우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 의도라는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지문이었죠.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아침에 출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정말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유의 인사가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가족도 나한테 그렇게 인사 못 해줄 것 같은데 정말 힘내서 오늘도 일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편찮으신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스카웃 되셨다고. 정말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그 아저씨를 스카웃해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똑같구나. 그냥 정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말하는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텐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자신이 남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을 말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소재였고요. 그 사례로 든 것이 리셉셔니스트의 사례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다정한 곳이라고 느끼게 해야지 라는 의도였고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지위와 영향을 주는 방식은 무관해요. 지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글이 정리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연계 포인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빈칸 추론 문제 가능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위에서 4번째 줄에 해당하는 문장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자, 간단히 살펴보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so that 이라는 이 말이요.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좀 혼동하더라고요. so랑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우리 한번 확인했었어요.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동사가 쓰이면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떨어져 있는 so that이고요. 자,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고 주로 주어 뒤에 can이나 이런 조동사가 올 때가 많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동사가 오는 자,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또는 so that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 교재에서처럼 그래서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워요. 자, 다시요. so that이 떨어져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주어 can 동사 이렇게 쓰여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절함이라는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곳이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 쭉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함께 가는 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준비했냐면 어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찾아와서 같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 친구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도 좀 피하는 것 같고
만나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서 좀 자기가 솔직히 서운하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고민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떤 자기의 실패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 요즘 흔들리는 것 같고 좀 슬럼프인 것 같으면 그 친구도 꼭 챙기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이 기쁨이라는 게 나눌 사람이 있어야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까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Has your creativity라고 해서 이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창의성이 ground to a stop 이렇게 서서히 멈춘 적이 있나요? 라고 해서 얘는요 grind to a stop 이란 표현의 이 PP 형태입니다. grind, ground, ground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쨌거나 지금 어떻게 됐대요? 창의력이 서서히 이렇게 멈춰버렸대요. 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뭐가 등장한 겁니까?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수능에서 문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 뒤에서 뭔가 해결책이 제시되는 글이 많습니다. 맞아요? 자,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Instead of letting frustration get the better of you 라고 해서 우리 let,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게 내버려 두다 이거죠. frustration, 좌절이라는 것이 get the better of you. get the better of가 이기다거든요. 여러분을 이기도록. 좌절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압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대신에 그냥 좌절감에 빠져 있는 대신에 try to sit back. 앉아서요. take a few deep breaths. 그냥 이렇게 심호흡을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창의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때 그냥 마냥 좌절하고 있는 대신에 앉아서 take a few deep breaths, 심호흡을 좀 해보랍니다. 저는 앉아서 심호흡해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뒷문장을 읽어봤더니 Did you know that?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죠. 뭘 알고 있었니에요? That drawing a deep breath. 자, 이 draw가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역시 심호흡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심호흡을 하는 것이 gives your creativity. 여러분의 창의성에게 a boost. boost가 이렇게 북돋워 주는 거죠. 활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어떤 원리로 그렇습니까? By increasing the negative ions in oxygen 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그 부정적인 이온 이렇게 해석하시진 않았죠. 이 음이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 중에 음이온을 증가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창의력에 활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앉아서 심호흡하세요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심호흡하란 얘기네요. 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된대요? 산소 중에 음이온이 증가해서 창의력이 활기를 띠게 된답니다. 그걸 알고 있냐고까지 물었어요. 굳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미 답 끝났네요. 선택지로 이동합시다. 1번 A myth of creativity. 창의성의 신화. 여러분 이때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의성이란 잘못된 개념이다.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2번이요. Frustration makes hope. 좌절이 희망을 만듭니다.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포인트가 좌절이 희망이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3번이요. Can memory be boosted?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기억력이 증진될 수 있을까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의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4번은 어떻습니까? Don't fear ridiculous ideas. 여러분 ridiculous라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을 그냥 막 이렇게 펼쳐놔라.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5번은 어떻습니까? Breathe deep. 여러분 깊이 호흡을 하세요. For inspiration. 영감을 위해서. 여기서의 inspiration, 영감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creativity, 창의성을 이렇게 말만 바꾼 거구나.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해라라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상당히 단조롭고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안 읽은 부분 마저 확인해 봅시다. 자, negatively charge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charge라고 하면 전기 같은 걸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음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산소는요. circulate, 이제 순환을 해요. throughout the brain, 뇌를 갖다가 전체 순환을 합니다. refreshing the neurons, refresh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활기를 띠게 신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뉴런들을 신선하게 활기를 띠게 해주면서요. 그리고 because these라고 해서 이 이온들이 promote alpha waves잖아요. 알파파를 갖다가 촉진시킨다고요. 근데 알파파가 어떤 알파파예요? 더 긴 파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알파파를 촉진시켜요. 자, 그런데 이 알파파라는 것이 which are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을 맺고 있는 거냐면 바로 창의적인 사고라는 거랑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suddenly your creativity, 갑자기 여러분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receives a boost, 이렇게 북돋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꽤 길고 막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심호흡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창의성이라는 것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과정에 해당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 요것만 천천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뇌를 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뉴런들을 막 각성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 뉴런들을 왜 각성시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알파파, 긴 파장을 지닌 알파파라는 거를 이온이 막 촉진을 시키는데 이 알파파라는 것은요, 창의적 사고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해서 이온이 많아지고 이온이 많아져서 알파파가 많아지고 그럼 알파파가 창의력을 자극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창의력이 결국은 자극이 된다 요거네요. So, 그러니까요. Next time your creative spirit feels burdened. 여러분 burdened라고 하면 원래 짐을 진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무게에 눌린 듯한, 짓이겨진 듯한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의 창의력이라는 것이 뭔가 잘 발휘되지 않고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spend 2 minutes 2분간의 시간 동안 taking deep breath 어떻게 하래요? 심호흡을 하래요. breathing in and out every 5 seconds 5초마다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심호흡을 하랍니다. 그리고 repeat the cycle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하래요? 최소한 12번은 반복을 하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호흡을 그냥 해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지만 spend 시간 뒤에 ing를 쓰면 뭐 하느라고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느라 2분의 시간을 보내고 이거를 12번 반복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의력 저하라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필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심호흡을 해라 이거였고 그 근거가 뭐였어요? 그냥 내가 해보니까 좋던데요 정도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죠. 산소 내 음이온이 증가하고 그러면 알파파가 증가하고 알파파는 창의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심호흡하는 방법 2분 동안 12회 반복해라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 연계 출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요, 이 부분에 빈칸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자 해결책이 담겨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빈칸 내기에는 글의 내용이 너무 단조롭죠. 이런 글은 어법 추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법성 판단으로 여러분 몇 가지 챙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저랑 구문 분석에서 다시 보겠지만 일단 표시만 해두세요. let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쓴 get 이라든지 컴마 뒤에 위치한 관계대명사 which라든지 그 다음에 부담감을 느끼다 라고 했을 때 burdened, feels burdened라는 요 표현에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은 구문 분석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사실 what과 which를 구별하는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풀었는데 근데 풀어도 쉬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얘도 둘 다 이름은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뚝 끊어지니까 앞에 뭔가를 다른 걸 지칭하지 않아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앞에 뭔가 지칭하는 말, 우리 이런 거 좀 유식하게 그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얘는 선행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대체 뭐가 associated with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사고랑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뭐가? 아, 그렇죠. 이 알파파가 창의적 사고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러면 알파파, 앞에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있으니까 which를 써야 되는 거고, 선행사가 waves 이렇게 복수니까 비동사는 뭘 쓴 겁니까? are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선행사랑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 끝까지 잘 찾기. 자, 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은요.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글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If patience is not already part of your nature. 이때 nature 또 자연하지 마시고요. nature가 사람이랑 같이 쓰이면 본성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을성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면, 즉 당신이 원래 타고나기를 참을성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you will have to develop it quickly. 당신은요, 그것을 재빨리 개발해야만 할 거래요. 그것이 뭔데요? 참을성을 빨리 개발해야만 할 거랍니다. 자, have to는 당위의 표현이잖아요. 아, 그럼 얘가 주제문일 가능성 매우 높겠죠. 자, 뭐뭐 해라 라는 이런 당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or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을성이라는 것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어디서? The teaching profession, 가리키는 일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만 읽었는데도 이미 주제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 아,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교사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쭉 넘어가서요. 뒷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critical,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또 대놓고 중요하다라는 강조의 표현, 강조의 형용사를 썼잖아요. 여러분의 참을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디에 있어서? For your effectiveness as a teacher. 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어떤 그 유능함, 효율성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참을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교사의 참을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바로 선택을 해볼까요? 1번, It's a matter of trust. 신뢰의 문제입니까? 신뢰가 아니고 지금 교사의 자질,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Teacher as a lifelong learner.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교사는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평생 학생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3번이요. Teachers under heavy pressure. 아주 엄청난 압박감 하에 있는 교사. 교사가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4번이요. Share your experiences with students.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학생과 같이 나누세요. 지금 뭐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을성 이야기인데요. 5번이요. 참을성이라는 것은 a necessary virtue for teachers. 여러분 virtue란 단어가 미덕이죠.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미덕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싱겁게 정말 빨리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참을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거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Your students, 여러분의 학생들은 will try your patience. 여러분의 그 참을성을요, 시험하려고 할 거예요.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You never considered. 여러분이 결코 생각도 못했던 정말 뜻밖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참을성을 시험할 거래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거랍니다. There will be times. 이런 때도 있을 거래요. During your first year. 특히 첫 해 동안에는 이런 때도 있을 거랍니다. 자, 어떤 때인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요. When you will want to scream at your students. 학생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거고, 혹은 show your anger and frustration. 여러분의 어떤 분노와 좌절을 보여주고 싶은 때도 있을 거래요. 어떻게? In other physical ways.
다른 물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랍니다. 자, 간단한 문장 같았는데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그쵸? 자, 이 문장은 구문분석에서 다시 보기로 할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화와 그 어떤 좌절감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뭐 교탁 위에 책을 팍 내려놓는다든지 문을 쾅 닫는다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나 엄청 화났거든? 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Obviously. 분명히 you will have to curb these impulses 라고 해서 여러분 have to라는 아예 노골적인 의무, 당위의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래요? 이러한 충동들, 정말 그냥 화내고 싶은 이런 충동들을 curb, 억제해야만 될 겁니다. 이런 화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거,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참을성이라고 하잖아요. 아, 지금 계속해서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구나. You also need to develop a system.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조언을 하냐면 체계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을 거랍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For dealing with your frustrations. 여러분의 좌절감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할 거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One method. 한 가지 방법 of reducing stress.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to deal with students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명씩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래요. 자, 나만의 뭔가 체계가 있어야 내가 화를 폭발하지 않고 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에 한 명씩 학생들을 다루는 것. Another,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is to stop, 멈추는 거랍니다. Whenever니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시죠? You feel overwhelmed. 여러분이 압도되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take a deep breath. 또 나왔네요. 심호흡을 하고 and give yourself a minute. 스스로에게 1분의 시간, 잠깐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To figure out.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이죠. 무엇을 알아냅니까? How to best handle the situation.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의문사 뒤에 바로 투부정사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1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멈추고 심호흡하고 생각하자,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제를 또 반복해요. Decide.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세요. What works best for you.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갖다가 고르세요. 그리고 don't hesitate to use it.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으래요. 여러분, 이 참을성이라는 게 교사로서의 유능함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데다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수강 후기 읽다 보니까 그 나의 장래 희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 1위가 교사예요. 교사.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사를 꿈꿉니다.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이 글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냥 단지 참을성이에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요. 바닥에 이렇게 침을 뱉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너 이렇게 바닥에다가 침을 뱉으면 되겠니? 살짝 화가 났지만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란 얼굴로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제가 가래침이 생겼는데 입안에 가지고 있으란 말씀이세요? 그래서 야, 휴지에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참을 이제 왜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무려 고등학생인데도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첫 해에는 화 참 많이 냈거든요. 야, 그 말이 돼?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은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제가 화낸 시점부터만 기억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한테 화냈어. 그러니까 절대 화내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끝없는 인내심의 수련입니다. 자, 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가 이거였죠. 인내심을 길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분노와 좌절에 휩싸이는 순간도 있을 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충동을 억제해라.
그리고 당신만의 좌절감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개발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한 번에 한 명씩 학생들을 다룬다든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제 이런 걸 쭉 예를 든 거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인내심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또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연계 가능한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문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너무 쉬워지긴 하지만 이 끝에 반복되는 부분 빈칸 추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이것보다는 문장 삽입 문제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뒤에요. 한 번에 한 명씩 다뤄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이거는 나만의 좌절감을 다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뺀 다음에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되니? 라고 하면 좌절감을 다루는 방식의 예시 앞쪽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장 삽입도 가능하겠구나 같이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문 분석에서는요 관계부사 when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던 문장인데 쌤, when이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문법책에 봤더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안 쓴다. 미래 시제 써야 되면 대신 현재 시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도 이제 때 이런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will want 미래 시제가 아니고 그냥 want 현재 시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틀렸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when 주어 동사가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뿐만 아니라 뭐 또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온 시간과 관련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관계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when이 관계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학생들을 향해 소리를 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온 times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구나. 여기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시제 쓴 거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외운 대로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만 미래 시제 쓸 수 없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절인데 미래 시제 쓴 거 괜찮다고요. 자, 여기까지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요 제목 추론하기 유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나요? 제목이라는 것은 조금 덜 노골적으로 함축적으로 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글의 논리 구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일단 주장을 던진 다음에 근거를 막 나열하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야기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위의 표현을 쓴 그런 지문들도 있었고요. 또 그 심호흡해라라는 유의 그 글처럼 여러분 심호흡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잖아요. 때로는 이런 의문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린 팁들이 각 지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주제문과 그 해석 써주는 것이 오늘의 숙제가 되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제목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